누군가에게는 인생 게임이었을 게임,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담겨있는 게임. 오늘의 추억여행은 로스트아크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추억에 잠기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로스트아크로의 추억여행 떠나보실까요? 로스트아크의 출시일은 2018년 11월 7일입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그리고 게임 순위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현역 게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스트아크를 정말 열심히 했던 추억들을 시청자분들과 같이 되새겨보고 싶어서 주제로 가져왔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었기에 제가 감히 예상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게임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접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셨던 귀중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오늘 이 영상에 잘 녹여내 볼 테니 시작해 볼까요? 2000년대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메이플 스토리 등 PC MMORPG 장르의 황금기였어요. 하지만 2011년 12월 4일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의 출시 이후, 그리고 애니팡, 클래시 오브 클랜, 히트 등의 모바일 게임의 접근성, 대중성 때문에 쇠퇴해가는 장르였죠. 이 당시 PC MMORPG가 얼마나 절망적인 장르였는지 로스트아크의 디렉터가 직접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유행은 역시나 돌고 도는 것인가? MMORPG를 기다리던 유저들의 갈등 때문인가? 출시 후 구글 종합게임 검색어 1위, 국내 게임 검색어 1위, 동시 접속자 수 35만 명, 끼룩소리 듣는 사람 10,000명 이상. 엄청난 성공이었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 다시 봐도 뽕 차오르는 루테란 영광의 벽 컷신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하지만 일장춘몽인 것인가, 콘텐츠의 부족함으로 이 엄청난 인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죠. 로스트아크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금강선 디렉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의 별명인 빛강선과 둠강선. 운영을 잘하면 빛강선, 못하면 둠강선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둠의 시대에는 사실 둠강선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즌 1의 대부분 업데이트부터 2019년 1월 30일 로헨델 출시, 시즌2의 시작인 2020년까지의 기나긴 둠의 시대. 이 당시 제 친동생이 로아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형도 해봐, 이거 재밌어 라길래 도대체 뭐하나 하고 궁금해서 구경해봤더니 A few moments later. Tomorrow.
2,000 years later. 계속 바다에만 있길래 아니 이거 낚시 게임이야 하고 물어봤던 추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돌아와서 물론 업데이트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2019년 5월 22일 레이드 직관권 출시, 10월 9일 리버스 루인 출시, 2020년 2월 26일 낙원의 문 출시, 6개월간의 업데이트였지만 서두요. 하지만 이 업데이트는 예고된 그리고 찬란한 황금기의 시발탄이었죠. 황금기를 얼른 보고 싶으시겠지만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의 배경이 엄청나게 꿀잼이었거든요. 배경 먼저 알아보고 황금기를 맞이하러 가요. 천운이 따르던 게임이었나 아니면 준비된 게임이었나는 모르겠지만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의 배경이 엄청난 꿀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스트아크 출시 당시 터졌던 블리자드사의 리폰업 사태부터 경쟁작 엘리오는 자멸해버리고 떡상을 위한 존버 후 콘텐츠들을 공개해가던 시기에 터진 게임에 기대하지 마세요의 마비노기, 보보보 사태, 확률 조작, 결제 태도 등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메이플스토리 사건까지 이 당시에 로스트아크의 또 다른 이름은 게임계의 구조선 노아의 방주였죠. 여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저 빛의 한마디. 저희는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2-3개월 단위로 준비된 초대형 업데이트들까지 아다리가 이렇게까지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황금기를 맞이하는 배경 또한 로스트아크 입장에서는 눈부시게 찬란했어요. 로스트아크의 황금기를 따져본다면 2021년 1월 13일에 출시된 군단장 레이드 발탄이 시작인가, 아니면 아크라시아 대륙의 원주민들을 정벌하러 온 이세카이 닌겐들이 폭풍처럼 몰아쳐 펫이 공짜라고요? 현질 얼마나 해야 해요? 뭐 피부 바꾸는 게 외변권 한 장으로 가능하다고? 등의 말들을 하며 결제하면서 본인의 돈을 쓰면서 이건 공짜야 히히 하던 2021년 2월에서 4월이 황금기의 시작인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발탄부터 시작된 군단장 레이드가 엄청나게 재미지고 수많은 이야기와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콘텐츠였다라는 거죠. 황금기를 다른 말로 부른다면 발비쿠아 시절, 이 발비쿠아 시절의 발탄부터 시작해볼까요? 발탄을 초창기에 플레이하셨다면 속된 말로 진짜 더럽게 아프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 플레이하셨다면 초반 워밍업으로 딱이구만의 루가루입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구슬럭키 2번이 나왔던 일레임드죠. 구슬럭키 패턴에서 각 구슬들이 가장 가까운 유저에게 자동으로 어그로가 끌려 순서대로 넣는 패턴이었는데 초반 트라이 시 한 명이 2-3개씩 끌고 다니며 어떡해 하면서 사고치고 손이 닳도록 죄송합니다를 쳤던 재밌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루가루를 여기서 마무리하기에 여러분들의 PTSD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루가루의 진면목은 출혈 스택 장판과 흙뿌리기 장판이죠. 루가루를 조우하고 진행하다가 45줄이 되면 빨간 루가루로 변신하는데 짤 패턴이나 큰 패턴을 피격 시 1스택씩 쌓여 3스택 달성 시 보스와 3스택자 기준으로 일자 모양으로 장판이 그어졌는데 채방은 탱크급의 쉴드 범벅인 디붕이형 어붕이가 맞딜하다가 님 왜 죽음? 하면 장판 맞고 알데리건이 속을 부글부글 끓이던 패턴이죠. 저도 대출신으로 평소에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게임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던 워황이 이 순간만큼은 얼굴에 만찬을 한 대 쏴주고 싶던 추억이 있네요. 흩뿌리기 장판 패턴, 이놈이 도대체 언제 던진지도 모르겠는데 멋모르고 딜하다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던 장판이죠. 특히 녹색 흩뿌리기 장판은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기에 잔인하고 냉혹하고 공포스러운 패턴이었죠. 그리고 조우하는 군단장 발탄. 군단장 발탄! 니마 거기 아니에요! 의 160줄 갑옷 파괴, 즉 박치기 패턴. 저 넘어져서 바운을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의 130줄 전멸기 패턴. 아무도 날 말릴 수는 없다고!
아니 어그로 고정하셔야지. 그렇게 돌면 어떻게 해요? 얘 110줄 임포스터 패턴. 여기에요. 거기 아님. 의 88줄 지형 파괴 패턴. 버러지드라의 하나 둘 지금의 65줄 버러지 카운터 패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던 30줄 남은 지형 파괴 패턴. 하나, 둘, 셋, 넷, 지금 3번 의 16줄 연안 파신권 패턴.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로아 고수들은 시정 3번입니다 2, 4번 쓰셨던 분들은 디전멸과 같은 취급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 왔는데 제발 카운터 치고 실리안. 의 유령 카운터 패턴까지. 패턴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유저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던 정말 즐거웠던 발판이에요. 하지만 진짜 레전드 패턴은 따로 있었으니 모든 불붕이들이 매크로를 지정했던 반격 패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패턴만 나오면 괜히 눈치 보고 이 패턴만 나오면 괜히 덕업나고 혹여나 미공폭을 눌러놨는데 반격이 나오면 난 오늘도 댕쉐이킷이 되는구나 했던 그 패턴이죠. 불붕이 여러분, 이제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패턴 때 내가 스킬을 쐈어도 여러분이 계시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미안해요. 때는 바야흐로 2021년 3개월 넘게 트라이, 클경, 반숙 파티를 전전하며 와 나 이제 진짜 숙련이다 라는 생각에 긴장감에 손이 축축해진 상태로 지원한 숙련 파티. 루가루, 박치기, 버러지, 지파 잘 해내다가 마지막 유령 패턴. 유령 패턴에서는 39줄부터 13줄 단위로 잡기가 나왔었는데 그땐 그걸 몰라서 26줄 잡기에 잡혀 죽고 채팅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를 치며 입으로는 와 진짜 너무 억까다 정말 를 외쳤던 추억이 있네요. 다음은 발비쿠아의 비. PC방에서 할 수 있는 거 맞아? 의 욕망군단장 비아키스. 비아키스는 1네임드부터 살벌했던 레이드예요. 쾌락과 욕망의 모르페로 나뉘어 펫 이름은 모두 빨파 초인검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레이드. 욕망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쾌락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말, 바, 조, 힘. 말, 바, 초, 힘. 죄송합니다. 의 49줄 구슬럭키 패턴. 추억의 벨가 한번 돌아주고. 바뀌었네. 히히. 지성. 의 36줄 무력화, 그리고 구슬 먹기 패턴. 니마, 딜욕심 부리러 뛰어가지 말라고요. 의 30줄 교체 패턴. 36줄과 동일한 패턴으로 12줄 진행하고 5줄이 남게 되면 광폭화를 하는데 욕망의 모르페에서 지옥도가 열렸죠. 너무 빨라진 도넛 장판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죽어봤을 법한 공포의 링 패턴. 특히 벽에서 링 패턴이 나오면 바로 직사였죠. 이 모르페를 잡았을 때 느낀 감정은 군대 훈련소를 수료했을 때 느낀 감정과 비슷했어요. 와 드디어 깼다 하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눈물 콧물 범벅에 절구 좀 추고 좀의 이네임들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달콤한 향기가 나. 죽음을 갈망하는 강렬한 향기가. 어디 놀아볼까?
비아키스 레이드에서 진짜 비아키스를 처음으로 조우하는 관문. 조우하자마자 으악 도라링! 이라는 브리핑과 동시에 워붕이와 디붕이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관문이죠. 반응 속도가 따라주셨던 분들은 시정을 사용하셨을 테고 저처럼 반속이 느린 분들은 와 하루만 더 젊었어도 시정 눌렀을 텐데 하셨겠죠. 인코스 빌런이 꼭 있던 144줄 데칼 패턴으로 시작해 11반, 3반 하고 죽던 120줄 보접 발핀. 90줄에 데칼 한 번 더 돌아주고 검, 말, 검, 왜 죽지? 검정 먹는 건데 죄송합니다. 의 65줄 검빨 구슬. (50줄) 전후로 2번 나오던 아니 밖에 보고 시정 누르시라고요. 왜 와플 다 맞고 안에다가 똥을 싸질러요. 의 와플 패턴까지 그 외에도 카운터, 뒤안전 패턴 등 정말 잘 만든 레이드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해보셨다면 암수 샤워에 와플 패턴 때마다 화수도 던지며 키보드 부서져라 딜하셨을 테고 시간이 조금 지나 플레이 해보신 분들께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던 이 관문이죠. 비아키스는 이 관문이 진짜다. 이관 깨면 다 한 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수많은 유저들의 리트가 담겨있는 관문이라 생각해요. 모처럼 꽤 흥분했는걸? 쾌락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쾌락의 요람에 온 것을 환영해.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되어라. 무지하게 이빠진 비아누나를 만나며 대망의 3관문을 맞이하죠. 175줄에 나오는 느 패턴 다들 쉽게 깨셨나요? 저는 비아키스가 현역일 당시 30대에서 50대 형님분들을 모시고 돕고 싶은 마음에 형님분들과 느 패턴만 2시간 30분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우리 형님분들 그래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하며 매혹 게이지 70% 이상인 사람들만 핑 찍던 155줄 칼 석상 패턴. 이거 PC방에서 해도 괜찮은 건가?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저 이상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 형 누님분들의 무덤이자 절단기로 불렸던 138줄 아재 절단기 패턴입니다. 이 패턴 하시겠다고 한컴 타자 연습하시던 형 누님분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일로와 띵띵띵 핑을 무지하게 찍던 120줄 왕좌 패턴. 시정 깜빡했다. 의 105줄 무력 후 시정 패턴. 75줄에 느 패턴 한 번 더 진행해주고 모두의 눈물, 콧물이 담겨있고 야 누가 2관 깨면 3관 금방이라고 했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폭 좀 야 다 잡았어? 여기 하나 못 잡았어요. 의 52줄 촉수 패턴. 맛있게 먹어줄게. 40줄에 구슬 먹방 찍어주고 0줄에 도달해 와 끝이 보인다 할 때 들려오는 모두에게 빛의 가호를.
다들 경험하셨었죠? 이 영상을 보시며 이때 당시의 트라이를 떠올리실 때 그래도 재밌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와 PTSD 온다 하실 수도 있고, 아 그때 그놈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거 다 추억인 거 동의하시죠? 저는 비아키스를 처음 트라이 했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영혼까지 쥐어짜내 1460을 찍고 비아키스 트라이 파티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절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갈 때 한 공대장님이 받아주셨어요. 다 모인 후 확인해보니 전원 땅랩 파티였죠. 통기에서 공대장님이 여러분들 다 땅랩이라 트라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땅랩 분들만 모셨어요. 끝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하고 말씀해주시던 아제라이커 형님. 비록 그 공대에서 깨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저희 벌써 비아키스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5초만 듣고 갈까요? 보스 실루엣, 패턴, 그 어느 것 하나 보지 않았는데 단 5초의 노래로 떠오르는 지옥도 쿠쿠세이튼이에요. 금강선 디렉터의 농담 한마디도 팔마리오 하고 싶으세요? 농담으로 듣자마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레이드. 시작해보죠. 1네임들을 마주했을 땐 쿠쿠세이튼의 화려한 입장 컷신을 보며 와 컨셉 미쳤다, 정말 잘 잡았다 하며 감탄으로 시작하는 레이드. 아니 이게 왜 옆이 아닌 건데, 여기 옆이잖아. 얘 128줄 반사 무력화 패턴. 어? 어? 야 왜 핑이 2개야? 아니 대헌님 하트 핑이라니까요. 얘 100줄 세이튼 찾기 패턴. 아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의 88줄 댄스 타임 패턴. 와 어지럽다. 와 멀미 나오는데? 얘 48줄 룰렛 패턴까지 하고 이야기를 끝내면 너무 아쉽겠죠. 하스 다클로도 불리고 여러가지 명칭이 있던 주사위 감금 패턴에서 이동기가 많은 클래스들의 화려한 쇼까지도 구용할 수 있었던 1네임드죠. 대망의 이네임드 쿠쿠세이튼 초기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펑펑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셨던 관문. 저 또한 눈물 콧물 범벅이었고요. 반이 깔렸으니 신나게 놀아보자고.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의 시작을 알렸던 125줄 거대 세이튼 등장. 보스 2마리의 패턴을 모두 봐야 해서 눈이 팽팽 돌기 시작했으며 패턴 2개가 억가로 겹쳐 나올 때는 정말 키보드 샷건을 치고 싶을 정도로 열받았죠. 아니 님 3번인데 왜 여기로 와요? 110줄 광기의 장막 패턴. 성격이 급해서 혹은 망치가 무서워서 혹은 피면기로 까불다가 니마 얘 소리를 듣던 95줄 후크 찾기 패턴. 여기만 따로 통기하죠. 혹은 브리핑자의 타자 속도와 핑 속도가 중요하던 80줄 미로 패턴. 찾을 수 있을까? 오웬웬? 웬웬? 뭐였어요? 웬웬 오였네. 와 아니 대체 뭐가 돈다는 거예요. 의 55줄 벨가 패턴까지 정말 야무지다 못해 지독했던 관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네임드의 진짜는 카운터 실패 후 공포 상태에서 맞는 큰 쿠쿠의 후 패턴이었죠. 쿠쿠를 추억하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건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건지 슬슬 헷갈려지네요. 쿠쿠는 이관 깨면 다 한 거야 라고 말하던 유저들에게 짧은 콤보 하나만 넣고 3네임드 시작해보죠. 3네임드는 대기실부터 시작해야 해요. 누가 3, 4마리오를 갈 것인지 정해야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3마리오 가실 분 없어요? 진짜요? 트라이 단계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4마리오에 도달했는데 4마리오에서 죽은 벌레 헌터이자 틀서커이자 데카운터인 제가 갈게요. 그럼 여차저차 3, 4마리오를 정하고 시작하는 3네임드. 이 댕쉐이킷이 저 마리오 들어가야 하는데 공굴림에서 오잖아요.
아, 나 마리오 들어가야 하는데 왜 감전 거는데. 와, 저 끌려갑니다. 아, 님아, 제가 일마잖아요. 님이 왜 들어가요? 저 3만 못해요. 1마리오를 입장하는 데까지만 들린 환호성이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공포의 톱니 타임. 1마리오는 톱니 건너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손발이 달달 떨렸어요. 특히 1마리오는 워붕이들의 무덤이라고 칭해도 괜찮을 만큼 수많은 워붕이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죠. 간신히 1마를 넘어 도착한 이마리오. 트라이 6시간 내내 갈고리 끌려가며 놀자요를 올리던 기붕아, 잘 살고 있니? 아냐, 넌 잘 살 거야. 너의 그 강철 같은 멘탈 난 존경해. 건강해라. 잠시 제가 악몽이 떠올랐네요. 12시가 맞는 거야? 6시가 맞는 거야? 폭탄 터뜨려야 해요. 여기 의 쇼타임을 건너. 뉴비, 고인물 상관없이 모조리 다 분쇄해버리는 분쇄기의 3마리오에 도달하죠. 3마리오에 입장하기 위해 85줄의 딜컷을 진행하며 공을 뽑았고 80줄에 도달하여 마리오도 지옥인데 무력화로 가는 길도 지옥이며 어찌저찌 진입해도 미니게임 난이도가 높아 수많은 리트를 유발했으며 마리오 수행자가 숨을 헐떡이며 마리오 진행하던 중에는 무력화하러 진행하러 가는 길이 톱니 플러스 갈고리의 대환장 파티로 채방의 신이건 서포터건 이동기의 신이건 시정이건 깜찍하게 생겼건 흉악하게 생겼건 불문하고 모든 클래스를 썰어버리던 악명 높은 산마였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쿠쿠 트라이 하다가 산마의 벽 앞에 좌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그럴만했어요. 그리하여 대망의 55줄 4마리오에 진입하는데 4마리오는 거의 다 왔어 하는 안도감에 아재 패턴 후 레버를 당기는 것을 깜빡하는 사고가 종종 있었지만 피지컬 좋으신 유저분들은 위, 아래 아재 패턴을 다 하고 레버를 당긴 후 웨이까지 쓰는 진기명기 쇼도 하곤 했죠. 드디어 도달하는 빙고판, 엑셀러도 연습해보고 미니게임으로도 연습해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진입하지만 실전에 들어오니 쿠쿠세이튼 패턴 피하랴, 망치 피하랴, 빙고판에 미리 깔려있는 장판도 계산하다 보면 새하얗게 변하는 우리의 머릿속. 요 뉴비짱 머리 과부하야. 망치 못 봤어. 그럼 죽어. 쿠쿠로 삥뽕 하던 제발 지금 이났나 아니면 터진다 제발 또 마리오 해야 해 하고 외친 후 들리는 모두에게 빛의 가호를! 모두가 싸늘해지던 세상 서럽던 빙고판입니다. 보통 3, 4번째 빙고 타이밍에 잡으셨을 텐데 트라이 단계에서 올빙고로 와 기적처럼 깨나? 올빙고 클리어의 전설이 바로 난가? 했을 때 반줄 남기고 못 잡았던 추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즐거운 추억의 발비쿠 재미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절망, 누구에게는 좌절, 누구에게는 유격인 아브렐 슈드로 넘어가 보죠. 슬픔, 불안, 절망, 공포. 아스텔지어가 시작되리라. 아 제발 수폭 좀 던져달라고요. 나머지 죽어요. 투견으로 시작하는 일관문. 야무지게 신뢰한 맞춤 후 장판 쥐역도가 시작하죠. 밟아서 지우는 걸 모르던 시절에 직사급 피해가 들어오던 장판이 무수히 깔려 밥도둑 간장게장행 특급 열차였죠. 아 님아 님 3번님의 85줄 무력 후 안전장판 밟기. 여기서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평소 조금 서운했던 게 있던 서포터 분들이 계셨다면 이 서포터 분을 4번이 아닌 다른 번호에 배정하면 서포터는 4번과 12시로의 귀소 본능이 있기에 살짝 괴롭힐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야 여기 화살, 야 여기 화살. 아 니마 님만 치면 성공인데 의 45줄 카운터 패턴. 특이하게도 번쩍하고 치면 늦었기에 타이밍을 미리 계산해서 쳐야 했고 머리도 후룩후룩 돌려대서 1관부터 쉽지 않네 라는 느낌을 주던 1관문이죠. 내부 가실 분? 내부 가실 분? 내부 구합니다. 내부 서브도 구해요. 서퍼님들 특포 바꾸셨죠? 내부로 시작해서 내부로 끝나는 이 관문. 하지만 저는 여기에 서포터도 추가하고 싶어요. 온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하는데 딜러놈들이 잠깐 기믹하고 오면 순식간에 녹아버려서 케어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 하고 협박하던 관문이었거든요. 외부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내부로 진입하죠. 외부의 패턴은 내부 줄수에 따라 나왔기에 외부 패턴 속도도 공대마다 천차만별이었죠. 내부가 진입 후 암흑기사가 출현했으며 내부 140줄에는 주황구슬 패턴이 나왔는데 이 패턴을 수행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서포터였기에 기믹을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케어 없이 보스와 특히 겁나게 따갑던 쫄목들에게서 견디고 버티는 게 지옥 같았던 패턴이죠. 그리고 나오는 빨파장판, 구슬 먹으러 마이볼 마이볼 외치며 뛰어가지만 난 느린 워붕이고 저긴 발빠른 리퍼. 구슬 스틸 당하고 죄송합니다 치던 우픈 패턴이었죠. 내부 128줄에 나오는 대망의 그 패턴, 무력 후 구슬 파괴 패턴입니다. 내부 80줄에 나오던 패턴이었으며 서포터가 이 패턴의 구슬을 모으기 위해 트포를 변경하고 정신없이 무력하다 보면 수없이 찍히던 핑. 님이 레이저 표식이라고요. 제발 맞추러가 제발! 하고 핑이 정신없이 찍히던 중 타수가 필요한 구슬을 홀로 외로이 치던 디봉이까지 정말 대환장 패턴이었어요. 48줄 남기고 죽었네. 서브님 부탁해요. 하고 서브가 투입된 후 시작되는 마지막 패턴. 우리의 워봉이는 여기서도 고통받습니다. 나 2번인데 6시 구슬엔 자리가 없고 3시로 뛰어가니 한 자리가 비어 들어가려던 순간 냉큼 들어가는 리퍼 녀석. 12시에 구슬로 뒤늦게 뛰어보지만 뒷점프로는 닿을 수 없었죠. 외부는 요정도 보고 이 채널 주인장을 대머리로 만들 뻔한 내부 들어가 보죠. 설치형 스킬을 가진 캐릭터들의 발탄에서의 서름을 드디어 공감해 볼 수 있는 반격 패턴으로 시작하죠. 내부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아파지기에 초반엔 그나마 맞을만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스킬 시전 중에 반격이 터지면 바로 서브님 죄송합니다 혹은 리트 가능할까요? 이의 패턴이었죠. 다음은 국룰 시전 혹은 상태 이상 배템을 통하여 파괴했던 보라색 검기 패턴. 보라색 검기 패턴 후에 연달아 나오면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감금 돌진 패턴. 48줄 이하에서는 2번 연속 찌르기에 수많은 내부 도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하지만 프로캐를 잡다 보면 중간에 시야가 잠기는데 이때 가장 공포스럽던 제니츠를 상대한 오니들의 기분이 이런 기분인가? 의 사면 병력 일섬까지. 개인적으로 시야가 꺼지고 병력 일섬을 맞출 때 기분은 그래 그때 느꼈던 감정이네요. 발탄에서 반격 패턴의 모션이 나왔는데 눈앞에서 버켓 풀차징이 끝난 워로드가 저에게 잘가 대현장을 들었을 때 그 감정.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3, 4, 5관은 여러분들에게 PTSD를 심어두었던 패턴들로만 가볍게 보고 가요. 알 수 없는 숫자들로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게 달랐던 도형 패턴. 하브 3관을 초창기에 해보셨다면 기억하실 테죠. 왜 하브는 유격이라고 소문이 났는가의 시작인 패턴. 공포의 0줄 패턴. 16개의 낫을 먹었어야 했으며 중간에 색깔도 바뀌었던 레전드 패턴이죠. 패턴 난이도도 높은데 문제는 0줄에 있었다는 것. 진짜 겁나게 열심히 패서 간신히 0줄 도달해서 저거 한 개 못 먹어서 리트할 때는 죽은 한 명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지는 지옥같은 패턴이었죠. 그리고 넘어가는 리얼 레전드의 4관문. 175줄 전멸기, 165줄 변환, 135줄 변환, 125줄 전멸기, 100줄 무력화, 95줄 무력 후 변환, 65줄 변환, 55줄 전멸기, 45줄 변환, 25줄 무력화. 진짜 지옥같은 관문이었어요. 아브렐슈드 첫 주차 때 4관문에서 한 유저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때는 바야흐로 아브렐슈드 첫 주차 지옥같은 3관문 영주를 깨고 4관문에 도달한 진정한 용사들이 있는 관문이었죠. 이 당시 아브렐슈드 4관문까지 왔다 라는 건 선발대 유저였다 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4관문 트라이 하려고 공대를 짜고 4관문 트라이 하실 분들 오세요 하고 통디와 파티창에 구인글을 올려뒀는데 다른 클래스들은 짧게 지원해요. 1563 워로드 지원합니다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때는 리현이
맥스에 달했던 시기죠. 혐오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이때 얼마나 파티 거절을 많이 당했으면 입사 지원서보다 더 상세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DM 보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공대장님, 저는 리퍼인데 갈등 리퍼라서 기믹도 좋고요, 리퍼라서 백 잡는 것도 좋고요, 헬 경험도 있어서 자주 안 죽고요, 공대원들이 무슨 실수하든 절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배템은 제가 트라이 하는 내내 1번으로 다 던지겠습니다 등등. 진짜 보면서도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이 자소서 혹은 공대 지원서가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분과 같이 트라이해서 결국 깼었는데 이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네요. 4관문은 패턴이 어렵고 쉴드를 녹이고 뭐 등등 여러가지 어려운 기믹들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고 가장 PTSD가 오는 부분은 4관만큼은 기믹 수행 능력으로 인해 생기는 클래스 편차로 인한 구인구직이 가장 PTSD가 온다,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5관으로 넘어가 보죠. 180줄부터 시작된 도형 생성으로 140줄 블랙홀 설치, 110줄 좌우 무력 후 큐브, 90줄 도형 생성, 50줄 블랙홀 설치하면 끝나는 관문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진짜 별거 없는 관문인데 로아가 시즌2 때는 유격게임이었다던데 왜 유격게임으로 불렸지? 바로 이 5관문, 이 5관문으로 시작된 유격이 지옥도로 펼쳐지는 유격이기 때문이었죠. 각 번호별로 곱하기 2 숫자만큼 도형을 먹었어야 했는데 딜도 빡빡한데 도형도 먹으랴, 딜 욕심 내다가 다른 사람들과 먹는 타이밍이 겹쳐 도형을 덜 먹었어요. 혹은 블랙홀 만들기 직전에 보스가 밀어내는 패턴에 도형을 억지로 먹어 도형 못 만들었어요 등. 지금 생각해도 5관문만큼은 추억이라기보다는 살짝 악몽에 가깝네요. 고로 진짜 하이라이트인 6관문 넘어가 볼까요? 엄청난 스케일에 입장하러 가는 길로부터 압도당하며 시작되는 레이드. 영원히 이어지는 악몽 속에서 마침내 마지막 혼돈의 예언이 실현되리라. 혼돈의 기둥이 질서를 꿰뚫고 태초의 손길이 태양을 빚어내면 빛의 의지 시면으로 굴복할지어다. 운명의 궤적이 돌고 돌아 만물이 혼돈으로 회귀하는 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리라. 빛과 어둠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질서를 바로서 주인을 정하리라. 순리가 무너져 영리가 되고 영리는 순리가 되어 바로 서리라. 시면의 군주가 돌아오리라. 활보등 쳐라 인과의 노예여. 각종 NPC들의 외침이 PTSD가 올 만큼 지독하게 듣고 또 들었던 225줄 1문양. 마우스 반전이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속이 느리고 이동기가 부실했던 클래스들은 진짜 고통 많이 받았던 1문양이죠. 진짜 최악의 경우는 남들은 다 적응하고 나만 적응하면 되는데 나 홀로 적응 못하고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안 괜찮을 때, 나만 혼자서 범인일 때가 정말 지옥같은 패턴이었어요. 이 패턴 하다가 우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었죠. 그리고 212줄로 넘어가 시작하는 블랙홀 패턴. 저거 뭐 별거 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친듯이 아팠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팠어서 하부 6관 트라이 당시에 저는 광기 버서커였는데 정확히 2대 컷이었거든요. 서커님 몇 살이에요? 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188줄 맞이하라. 본격적으로 뇌지컬도 필요한데 보스는 낙사도 시키고 짤 패턴 하나하나마다 따갑다가 아니라 패턴 하나 맞으면 정가 1개, 서포터 댐감 비어있으면 바로 즉사급의 6관.
마지아라의 3번과 8번이 특히 야무졌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나올 수 있었기에 정말 무서웠던 패턴이었죠. 벤츠에 낙사 한 번 해주고 137줄 노메 한 번 던져주고 찬미하라 112줄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은 찬미팟 기억나시나요? 찬미하라 패턴이 어려웠냐? 라고 물어본다면 로아 유저들의 대부분은 아니 괜찮았는데? 하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찬미하라 강조하는 거야? 찬미하라를 맞이하러 가는 길이 지옥도였기 때문이죠. 방제, 찬미 트라이하러 가실 분 실상 8시간 동안 찬미 2번 보면 잘한 거임. 이쯤에서 보는 로스트아크 역대 최악의 짤패 이름. 모두가 브리핑을 이렇게 해요. 억가. 짤 패턴 이름이 억가예요. 진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와서 맞으면 90% 이상은 죽었다고 봐야 했기에 이 억가 패턴이 찬미하러 가는 길에 최고 난도 벽이었죠. 65줄에 블랙홀 패턴을 한 번 더 진행해주고 37줄에 노메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진입하는 28줄 이문영 패턴. 이때 트라이했던 모든 공대에서 동일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 살아서 만나요! 하고 외친 뒤 이문영이 끝난 후에는 절반도 남아있지 못했던 진짜 살벌했던 패턴이었죠. 드디어 맞이하는 7줄. 7줄에 진입하여 카운터 자리를 정하고 메테오 카운터를 대기하죠. 이때 남은 물약도 없고 시정도 없고 보스 패턴은 그냥 미친듯이 아프고 그 와중에 억가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서 바닥 장판도 생겨 더 신경 써야 하고 짭카, 찐카를 구별한 후 카운터를 성공하더라도 보스가 움직이면 따라서 에임도 맞춰야 하고 7줄에서 수많은 공대의 절규, 슬픔, 절망, 좌절이 아직까지도 들리는 것 같아요. 7줄에서 워로드가 살아있다. 진짜 그 워로드는 워붕이? 아니죠. 워황 그 자체. 너무너무 든든하고 의지하고 싶고 7줄에 맞이한 이 순간만큼은 우리 엄마, 아빠, 형, 누나만큼 든든한 동료였어요. 잠깐 다른 이야기로 접어들어서 로스트아크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간 동안 저는 학원 파티를 200공대 이상 진행했었는데 아브렐슈드 하드 6관문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긴 시간을 함께 했던 레이드였어요.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자정이 넘어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30분에 깼던 공대. 이 당시의 짜릿함은 아직까지도 짜릿하게 느낄 만큼 짜릿하고 행복한 경험이었죠. 0줄의 발악 패턴을 마지막으로 아브렐슈드가 막을 내립니다. 예언된 순간이 다시금 도래하였다. 아크라시아는 혼돈에 물들고 해초의 손길로 빚어진 붉은 달이 떠오르리라. 목도하라. 아크라시아의 멸망을. 발비코 앞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왔으니 로스트아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바로 로아온 이야기는 하고 가야겠죠. 지금의 로아온과 황금기 때의 로아온은 사뭇 달랐어요. 지금은 우리 게임 망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라면 황금기 시절의 로아온은 모든 유저들의 대축제이자 로스트아크를 하고 있다면 그날은 모두가 치킨과 맥주를 시켜서 행복한 로아온을 다같이 즐기자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너 아직도 그 게임 하니? 이 로아온을 시작으로 화려한 말솜씨와 얼마나 이 게임에 대해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아니 저런 NPC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 하는 금찬호 씨의 발표. 유저들을 설레게 만들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벤트와 쏟아지는 수많은 명언들.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금강선 디렉터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바타 매출을 21.3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매출 17%를 포기하겠습니다. 낭비 없이는 낭만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MMORPG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아까 수직 수평 콘텐츠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MMORPG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인연.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닌 인연. 그때 뭐 괜히 또 현질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을 그리고 추억이 담긴 공간을 소중히 하는 그런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명언들이 쏟아지면서 유저 대 게임사의 구도로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의 유저로서 우리가 충분히 대우받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던 축제였기 때문이죠. 이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 로스트아크를 할 거야? 하고 물어본다면 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즐거웠고 행복했고 재미나게 즐겼던 게임이기 때문이죠. 군단장이죠? 카멘. 로아 더 퍼스트 이벤트의 첫 시작이자 첫 주차에 그 누구도 클리어하지 못한 레이드. 카멘은 주제로 따로 빼와야 할 정도로 로아온에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겁을 줬던 레이드. 카멘 그냥 어려워요. 해보세요. 트라이 하던 중에는 와 로아 레이드 QA팀이 진짜 땅랩으로 깬 거 맞음? 진짜 미친 금손들의 모임이구나 싶던 레이드. 카멘 레이드 난이도 어떻습니까? 난이도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입니까? 야, 그러면 우리 책임님께서 네. 우리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제 발탄 때부터 같이 계속 우리 카멘까지 해오셨는데 일리아칸 때까지도 약간 좀 내부에서는 별명 있잖아요. 할만충. 다 할만해. 네.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번 카멘도 역시 할만한가요? 저 3관문까지는 네. 쭉 진행을 하면서 네. 할만. 생각보다 카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했는데 그래요. 3관문 때부터 약간 좀 매운맛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4관문을 넘어갔는데 이거 할 수 있나?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같이 테스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난이도가 꽤 높게 잡혀 있어서 유저분들이 도전하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게가 맞는 거죠? 원래 게임은 쉬우면 재미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요? 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면 유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아니 근데 할 수 있을 굉장히 좀 예전과는 좀 자세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카멘 앞에서는. 4관문을 하면서 네. 이게 내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구나. 오만했구나. 카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좀 겸손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겸손해. 카멘이 현역일 당시 플레이 해보셨다면 그야말로 같은 와 남자는 미친 난이도, 두려움에 와 떨게 돌았다. 가끔 하부 대 카멘 뭐가 더 어렵나요? 어둠 아브헤라고 군단장이다. 비교하면 뭐가 더 어렵나요? 등의 질문들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뭐가 더 어렵냐고요? 어둠의 땅랩으로 첫 트라이 한다는 기준으로 카멘 4관문, 헬, 카멘 3관문 순으로 생각해요. 카멘 초반부의 1관문에 관해 제대로 알고 클리어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궁금할 정도로 그냥 어영부영 팝폭 쓱 던지고 무력점 슥슥 싹싹 해주면 금방 클리어했던 1관문. 하지만 디테일을 알면 알수록 점점 헷갈렸던 1관문. 다른 건 몰라도 문어 패턴을 피하던 워붕이, 디붕이는 존경합니다. 니마 님 7번이잖아요. 왜 6번 차례에 카운터를 쳐요? 얘 팔카 한번 제껴주고 아니 찐인지 짭인지 보고 치라고요. 님 그렇게 짭카 막 치면 뒤에 다 죽잖아요. 얘 이동전투 한번 즐겨주고 간지 정점이 히든 아제나 한번 봐주고 바닥 겹쳐서 깔지 마세요. 똥 조심하세요 하며 조심스레 똥 깔아주고 제발 내 전기벽 한번 피해주고 실리안으로 용 2마리를 맞추며 이관을 가까스로 깨내죠. 가볍게 보여드렸지만 이관 초창기에는 패턴 속도도 엄청나고 정말 아팠던 레이드예요. 1, 2관문을 스피디하게 도는 건 이유가 있겠죠. 대망의 3관문 가보죠.
왼손? 오른손? 입장하자마자 겁나게 뛰어가서 무력 스킬 좀 쓰라니까요. 워로드 데려오자고 했잖아. 왜 제비런터 데려왔어? 얘 300줄 칼무력을 시작으로 어디에요? 뭐야? 뭐가 지나간 거야? 저게 보여요? 야 눈치껏 따라가. 씨앗 걸렸으면 나가서 시정 좀 눌러라. 왜 안에서 다 죽이냐? 얘 276줄 알비온 패턴. 알비온까지 오시는 데만 한 50트 하셨겠죠? 알비온 패턴 이후에 만나는 저 암흑이라서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나 버케 중이잖아. 나 퍼스 땡기고 있잖아. 등 즉사장판 혹은 정산 패턴 한 번 맛봐주면 여기서 벡트가 채워지죠. 제발 검 카운터 좀요. 제발 무력 좀. 니마 표식 밖으로 빼라고요. 님 표식이라고요. 좀 겹쳐서 빨지 말라니까요. 제발 올려치기 맞고 죽는다. 서퍼님 제발 케어 좀. 얘 건맨 패턴 여기까지 한 150트 하셨겠죠? 암흑 장판 후 안전지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변할지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거든요. 이 패턴 이후에 강화 패턴인 거 기억나시죠? 건맨 잡고 나서 와 드디어 잡았다 하고 외치며 즉사장판 혹은 정산 패턴에서 바로 리트해주고 간신히 210줄에 도달하여 일격에 돌입하는데 퍼퍼퍼 굿 죄송합니다. 뭐? 1, 2격을 올퍼했어? 당신 미친 고수구나. 쉴드 까는 데는 대건 빼버려야 한다니까요. DPS 똥내 나는 애 버리고 딜몰 좋은 기공 데려가자고요. 머리 제발 머리 좀 돌리지 마 제발. 예? 1, 2격 패턴 여기까지 250트 정도 하셨죠. 뭔가 클리어한 것 같은 드디어 진도가 나간 것 같은 기분에 여기만 오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1지파에 들어오죠. 1지파를 건너 2지파까지는 금방 했어요. 다만 2지파에서 히든 니나브 한번 구경하고 시간을 보면 공대장님 왜 시간이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죠? 와 미친 레이드 이게 딱 랩으로 된다고? 맞다 이제 다시 일반이지? 로 죽고 눈물을 쏟다가 300트를 넘어가죠. 깎고 또 깎는 중에 패턴 운이 너무 좋아 운 좋게 도달한 90줄 드디어 지하로 진입하고 여기에 뭉쳐서 깔아요. TN 패턴 까불지 말고 전부 시정 눌러요 하며 반전 상태로 진입한 55줄 와 죄송합니다. 내부를 못 잡았어요. 6인 5인 점점 줄어드는 시간과 그리고 다시 강화 패턴으로 바뀐 정산 패턴에 썰려나가는 공대원들 55 미만에서 마지막 격돌과 함께 퍼퍼 9퍼? 죄송해요 라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유령에 겹치며 급하게 도처를 불러보지만 다시 리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400트는 하셨겠죠? 그리고 마침내 클리어 해내는 3건물. 로아 레이드 깼던 순간 중에 이보다 더 짜릿할 수가 있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재밌었다. 미친 난이도의 레이드는 맞는데 재밌다 하고 느끼는 것도 잠시 그냥 미친놈이 한 명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315줄 건무력 280줄 내외부 175줄 테런 및 격돌 87줄 검 카운터 63줄 장판 피하기 4-1에서 큰 패턴은 고작 5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4관문에서 맞아본 유저들이라면 알고 있죠. 큰 패턴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큰 패턴도 문제인데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미쳐버린 짤 패턴의 난이도. 다른 레이드들은 너 이거 안 피하면 죽는 거야 하는 느낌이었다면 4관문에서의 카멘은 전투 못 봤어? 그럼 죽어. 좀 띠껍네? 죽어. 뭘 봐? 죽어. 뭐? 죽어. 하는 느낌으로 우리들을 썰었거든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주요 짤 패턴 조금만 떠올려보고 갈까요? 그 정도로 깎아선 어림도 없지. 더 깎아서 다시 도전해. 의 내부 280줄에서 240줄까지 낙사 구간에서 만났던 오리아나 패턴 그리고 진짜 공포의 드리프트 패턴 정산 게이지가 미친듯이 차오르던 칼바람 패턴 정산 중에 나오면 보이지도 않는데 누군가 잡히면 공대원까지 같이 썰어버리던 뒤잡 패턴 으악 죽여줘! 얘 안개 패턴 안개 패턴 직후 나오면 사망 선고인 지진 패턴 외에도 수많은 패턴이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트라이를 하면 할수록 이거 깎을 수 있나? 깰 수 있나? 스스로를 계속 의심했던 정말 어려웠던 관문 같아요. 트라이하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괴로울 정도로 힘들어서 찾아온 첫 번째 고비. 하지만 결국 이겨낸 후 만나는 4-2관문 6분경에 나왔던 영역전개에서 쫄 시정을 써서
하고 절망할 때 내 발밑에 깔리는 광시곡에 남자 바드임에도 불구하고 냅다 고백해야 할 것 같은 광시도 받아보고 정산까지는 오케이 킹만 해. 하지만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오죠. 바로 210줄 무력화. 이 무력화 패턴을 성공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지만 죽을 때는 틱 하고 너무나도 덧없이 죽는데 무력화 패턴 한번 구경하러 오는 귀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 지옥도를 다시 견뎌낼 수 있을까 했던 그 패턴. 이 패턴을 위해 무력 시너지를 챙겨주던 인파이터 블래스터, 무력화를 담당해주던 워로드 디트, 기믹해주는 클래스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이 죽어서도 무력은 하고 죽겠다라는 의지에 우리는 조사병단이었구나 하는 감동도 느끼죠. 이 무력화 패턴을 10번 정도 성공하면 이제 클리어할 때가 다가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 지옥 같던 4-1은 콧구멍을 후비며 패고 있고 트라이 한 번에 예민했던 사람들도 이 경지까지 온 사람들은 콧구멍 후비다가 괜춘 하면서 그냥 했으니까 말이죠. 카멘을 트라이하던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말은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은연중에 모두가 가지고 있던 마음 4-3에 가기만 하면 깬다. 전원생존으로 4-3 한번 가보자 하고 드디어 만난 4-3의 카멘. 저는 로스트아크의 최악의 BGM이 뭐야? 하고 묻는다면 저는 4-3의 BGM을 바로 이야기해요. 나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고 심장은 그 어떤 레이드를 트라이할 때보다 빠르게 뛰는데 이어폰 너머로 들리는 미칠 듯이 잔잔한 피아노 소리.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처음 4-3에 도착해 이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카멘이 저희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4-3 오면 깰 줄 알았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대는 4-3에서 패배합니다. 그리하여 며칠 후 간신히 다시 도착한 4-3. 드디어 클리어를 맛보는데 단언코 그동안 해왔던 로스트아크의 그 어떤 레이드보다 무지하게 어려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다시 로스트아크 레이드 중에서 단 한 개의 레이드만 해볼 수 있다면 저는 카멘 4관문을 다시 해보고 싶을 정도로 손맛이 기가 막혔던 레이드 같아요. 또한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많은 유저들의 눈물을 뽑아냈으며 클리어한 직후 가장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준 카멘. 다들 즐거우셨던 거 맞죠? 추억 여행이라는 콘텐츠에 이 주제가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나도 그때 텔서클하고 놀림 받았었지 하면서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고 느끼기에 주제로 가져왔어요. 상시 혐오, 반복 혐오, 의외 혐오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상시 혐오부터 이야기해보죠. 심심하면 서포트 팬다. 로스트아크를 해보셨다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야기. 욕먹을 만한 행동, 즉 날먹 세팅. 날먹 케어들은 부캐들이 하고 욕은 본캐로 서포터를 키우는 사람들이 먹던 이상하다면 이상하고 기이하다면 기이한 현상이죠. 물론 본캐로 키우던 사람들 중에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에서 말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MMORPG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서포터는 항상 귀하고 부족하기에 서포터를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서러움 혹은 기타 감정들이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서 생기는 어두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행동했던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정말 같이 즐겁게 게임하는 유저로서 정상이니 그리고 존중하는 유저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100개의 선플보다 1개의 악플이 눈에 띈다는 말처럼 어두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여나 아직까지도 약간의 묵은 감정이 남아있으시다면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 혐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는 직업 혐오를 가져왔어요. 정말 돌고 도는 반복적인 혐오죠. 황금기 기준으로부터 리퍼, 소서, 버서커, 스커 순으로 심각하게 혐오받았던 클래스들이 있으며 그 사이사이 건슬, 블레이드 등등의 클래스들도 혐오받았죠. 리퍼, 소서, 버서커, 스커는 혐오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당시에는 이 클래스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도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리퍼가 혐오 맥스일 당시에는 꼬님키, 소서가 혐오 맥스일 당시에는 카운터, 버서커가 혐오 맥스일 당시에는 시너지, 스트라이커가 혐오 맥스일 당시에는 리어카. 인게임 내에서 대놓고 차별당하고 거절당하는 정말 마음 아픈 현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당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소서리스의 혐오가 최대치로 달했을 때 일부러 공대 전체를 소서리스로 채워서 최고 난도 레이드를
클리어하면서 인식이 그럴 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으나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직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의외 혐오란 뭐가 있을까요? 원정대 혐오 들어보셨나요? 원정대 레벨이 너무 높으면 숙련도와 카드 믿고 너무 심한 날먹 세팅을 해온다 라는 이유로 원정대 혐오가 있던 적이 있어요. 원정대 혐오의 반대편 혐오에는 니나브 혐오라는 게 있었고요. 뉴비들이 한참 몰아쳐 다른 서버들이 생성 제한에 걸리고 니나브라는 서버에 수많은 뉴비들이 몰리는데 니나브 서버 이꼴 뉴비라는 인식에 뉴비들은 게임 못하잖아 혹은 세팅이 부족하잖아 너 뉴비잖아 등의 이유로 생겼던 서버 혐오였죠. 뉴비들이 서버 이전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던 혐오였기에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혐오였죠. 아브렐슈드에서 잠깐 언급했던 사멸 혐오, 백헤드 표시가 없을 때 사멸 혐오가 정말 극에 달해서 아브렐슈드 트라이 당시에 사멸 클래스가 시작도 못해보는 진기한 현상이었어요. 덕분에 백헤드 표시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위 혐오들 중에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게임사가 잘 처리해준 혐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떤 혐오가 로스트아크 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는 이유는 즐겁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에 다들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게임계의 구조선, 노아의 방주, MMORPG의 희망 등으로 불렸던 로스트아크, 요즘 근황은 어떨까요? 하고 찾아봤더니 성장통을 겪고 있구나 혹은 조금 아픈 상태더라고요. XX 완자, 선발대 분쇄기 등의 슬픈 별명도 새로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너무너무 즐겁게 했던 사람으로서 게임을 업으로 삼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방송도 도전해봤던 사람이기에 로아가 아프지 않고 로아 운영진 분들도 응원하고 아직까지도 즐겁게 게임하시는 유저분들도 더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근황을 맞춰보죠. 여러분들은 즐겁게 추억 회상하셨나요? 그래도 레이드는 참 재밌는 게임이었어. 그때 같이 했던 공대원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었어. 이 유튜버 슬쩍 구독 좀 눌러줘 볼까? 뭐든 제가 바라는 건 이런 반응인데 말이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되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게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되더라고요. 저는 로스트아크를 열심히 진행하던 당시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너무 즐거웠던 길드원들과의 플레이 하던 중 인터넷 방송도 도전해 봤었는데 제가 방송을 했을 당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어요. 부족하고 밋밋하고 색깔이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늘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던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덕에 너무너무 즐겁게 방송하고 또 행복했었다 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즐거워하는 분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즐거워서 시작했던 방송이지만 별거 아닌 채팅 한 줄에 좌지우지되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방송하기에는 내가 멘탈이 너무 약하구나 하는 깨달음, 그렇기에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셨던 아이디 하나하나 부르며 이야기하며 잘 지내고 싶었는데 방송이라는 환경에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던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게요.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우리는 로스트아크라는 공통된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로스트아크에서 만든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떠올라서 즐겁게 시청하셨길 기원하며 이 영상에서는 삼겹살에 소주까지 추천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 올립니다. 이상 한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